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지금 오늘의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일단 또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며칠간 이 계속 좀 초록색을 보이면서 상승을 또 이어나가긴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빨갛게 물든 것이 뭔가 한 템포 좀 쉬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,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71K가 살짝 또 깨졌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충분히 그 저항대 매물을 좀 소화하게 된다라면 다시 좀 재차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 암호화폐 장세는 이 비트코인만 좀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뭐 여전히 그 관점은 좀 유효하고, 오늘은 이 리플에 관해서 아무래도 좀 이 리플이 최근의 움직임이 좀 부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리플에 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러면 일단 이 리플의 원화 가격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또 오늘은 720원대, 그러니까 뭐 여전히 지금 이 7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최근의 그 흐름에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3월의 고점인 뭐 1억을 조금 넘겼었죠. 그래서 현재 9,800만 원대니까 뭐 거의 이 3월의 그 고점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에 관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큰 상승이 나왔고, 그래서 지난 고점인 570만 원대를 지금 520만 원대니까 뭐 거의 그 근처까지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리플 같은 경우는 3월의 고점이 이 1033원이니까 지금 가격과 비교해서 상당히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낙폭을 좀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, 그런데 지금 이런 이 리플의 움직임은 비단 이 리플만 좀 부진한 모습을 또 보이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다른 코인도 살짝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스택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3월 고점은 뭐 5,4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, 그런데 이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지금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고, 그래서 그 낙폭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.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좀 올라온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%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코인, 이번 사이클에 무서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솔라나도 체크를 해보면 3월 고점과 대비해서 지금 그 낙폭이 마이너스 23%니까 뭐 리플보다는 괜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고점과의 거리는 꽤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면 또 이 도지코인은 어떠느냐? 도지코인도 32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마이너스 32% 정도니까 뭐 리플과 거의 비슷한, 뭐 리플보다는 조금 더 그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, 뭐 다른 코인도 살짝 좀 보게 되면 신생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이 같은 코인도 고점 대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지금 뭐 50%도 넘어요.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3%니까 지금 뭐 리플만 유독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알트들이 뭐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다라면 상당히 좀
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.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리플의 움직임을 뭐 위헌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리플 BTC 페어를 보게 되면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플 BTC 페어의 차트이고 주봉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때가 지금 2020년 12월에 이 SEC 소송이 걸리면서 큰 폭의 그 폭락이 나왔을 그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요런 큰 삼각 수렴을 좀 보이고 있다가, 그러다가 이 삼각 수렴 거의 끝에서 상방으로 돌파했던 요때가 작년 7월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좀 리플의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삼각 수렴 상단을 이렇게 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좀 이 SEC가 중간 항소를 또 뭐 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하면서 요 삼각 수렴 안으로 재진입을 하더니,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그 수준이 뭐 거의 이때, 그러니까 2020년 이 12월에 SEC 소송이 터졌을 때 거의 지금 그때의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리플 BTC 페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이 리플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약세로 흐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,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위치를 봐서도 이제는 좀 조만간에,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이 반등이 나올 그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또 지금의 이 위치를 어떻게 보면 이 쌍바닥에 그 위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, 그리고 이 리플 BTC 페어가 아니라 요 리플 달러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때가 이제 2018년 이 역대 최고점을 찍었을 그때인데,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거대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위치가 요 삼각 수렴의 그 하단에 지금 몇 주째 이 하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에 닿았을 때마다 요런 상승의 움직임,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단에 닿았을 때마다 요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 여기에서는 다시 상단으로 좀 향하는, 그래서 이 삼각수렴 상단까지 또 돌파하는 그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올 그 가능성을 좀 높여줄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, 뭐 당연히 이 법원의 최종 판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이 법원 절차가 끝났고 최종 판결만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이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본다라면, 지금 시장의 해석은 빠르면 7월에서 보시는 것처럼 늦어도 요 9월경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또 6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, 뭐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저 개인적으로는 7월에는 이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1년 내에 이 소송을 종결 짓겠다라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는다라면 이 7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7월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리플이
다시 한번 그것을 좀 재료로 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문제는 또 그 이유이긴 합니다. 뭐냐면 뭐 이전에도 이 SEC가 리플 이 약식 판결이 나온 직후에 뭐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항소의 리스크는 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SEC의 행보가 조금은 또 달라지긴 했지만, 과연 이 리플 소송은 어떻게 끌고 갈지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, 이번 사이클에도 이 리플이 이 항소라는 이 소송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번 사이클 역시 좀 끌려다닐 수도 있지 않나, 이것을 또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면 당연히 이 리플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, 근데 아무래도 이 소송의 발목이 잡혀 있다라면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이 2021년 4월 달에도 뭐 비록 또 2,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, 그 이전 사이클의 가격이 4,000원대였으니까 뭐 그때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은 고점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빠르면 7월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 SEC가 항소를 하느냐,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이 벌금 합의로 또 종결을 짓느냐, 요것이 매우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대선 이슈가 있는 만큼 이 SEC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일단 이 최종 판결이 나오긴 한다면 아무래도 좀 리플의 좀 더 우호적인,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벌금이 좀 낮은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리플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리플로 너무 그 심적으로 힘든 분이시라면 그때가 일부라도 좀 그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그 뒤에는 그 항소 여부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심할 것이라고 보고, 어쨌든 저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그때가 돼서야 가장 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리플은 정말 좀 투자하기 힘든, 이 심적으로도 상당히 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데,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현재의 위치를 본다라면 이제는 그 변동성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, 요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리플의 시작은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, 그리고 최근에 이 리플 그 좀 행보를 본다 하더라도 요건 어제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일본은행의 80%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, 또 6월 5일에는 이 리플랩스가 클리어 정션이라는, 여기 보시면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하는데 여기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 있는 이 글로벌 뱅킹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아무튼 여기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서 파운드화 유로까지 결제 지원을 한다 그러고,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이 리플 CEO 이 빵영이 나와가지고 2025년, 그러니까 내년이에요. 그래서 내년에는 XRP ETF를 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리플 ETF를 뭐 내년에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지만, 어쨌든 지금 이 리플의 행보를 본다라면 그 어떤 코인보다 잠재력과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긴 기다림, 인내심을 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아닌 서브로 내가 홀딩을 해야지 정말 끝까지 가져갈 수 있고,
또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여전히 지금 그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, 그래도 EJ 변동성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벗어 던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큰 수확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